자, 오늘의 메인 얘기가 네이버입니다. 제가 왜 네이버를 얘기하게 됐냐면은 어느 유머 사이트, 저 유머 사이트 되게 많이 보니까 유머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네이버가 생각을 해봐. 지금 검색이 아무리 봐도 구글에 안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네이버 검색하면은 솔직한 말로 와씨 온갖 광고가 다 나오잖아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와 뭐 그렇게 앞에서부터 광고가 뜨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좀 더 좋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요즘에 뭐 유튜브가 됐건 트위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뭔가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수익 공유 대가를 지급해. 근데 네이버는 다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는데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뭔가 뭐 지식인을 열심히 하거나 뭐 블로그를 열심히 해도 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수익 쉐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 쉐어를 해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겠냐. 카페나 블로그 다 망하고 뭐 유튜브나 트위치든 뭐든 이런 수익 쉐어를 해주는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냐. 네이버의 앞날이 어둡다 라는 그 글을 제가 유머 사이트에서 한 2-3일 전에 봤거든요. 실제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딱 이거예요. 신문 기사로 따지자면은 2019년 8월에 검색 포털 점유율을 보니까 네이버는 60% 아래로 내려갔고 옛날에는 75% 이상 80% 가까웠는데 그게 순식간에 81대 5가 58대 33이 됐다. 검색 점유율이 네이버가 이렇게 내려가고 구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신문 기사예요. 이건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죠. 물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 네이버가 58 갔다가 다음 달이면 또 뭐 68, 78 갔다가 내려가면 또 뭐 50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구글이 엄청 치고 올라오는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금 당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네이버냐 구글이냐 생각했을 때 왠지 글로벌한 기업 쪽에 힘이 가잖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떤 분이 이렇게 2018년에 한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신문 기사가 있길래 갖고 왔는데 네이버는 침몰하는 배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핵심은 네이버는 열심히 노력해도 수익 쉐어를 해주지 않는다. 유튜브든 뭐든 다 해주는데 니들은 왜 안 해주냐. 나 블로그 진짜 열심히 썼는데 돈도 못 벌더라. 유튜브나 할 걸 뭐 이렇게 하시면서 침몰하는 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보면은 광고 플랫폼 매출 성장률도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은 굉장히 둔화가 됐고 이렇게 YOY로 성장이 둔화되는 효과가 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이버 암울론의 근거 중에 하나가 네이버 하면은 사실은 30% 이상은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라인이 일본 메신저잖아. 메신저하고 페이도 같이 하거든요. 일본 페이 시장이 우리 반도체 치킨처럼 미친 듯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치킨 게임을 하고 있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걸 하고 있는데 25만 엔 이하 우리로 치면 250만 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얼마를 돌려준다? 20% 페이백 이벤트를 하고 있어. 잠깐만. 와, 야 20% 페이백 이거 진부한 표현으로 실화냐 싶은데 여기다 3천억을 넣었어요. 라인페이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결제액 20% 페이백. 와 이거 3천억. 그래서 올해 얼마가 손실이 날 걸 예상되냐면 영업 손실이 6천억 예상하고. 야 페이백을 20%를 해주면 이거 결제 서비스에서 얼마 먹을 거요. 뭐 잘해야 1% 먹을래나 순 그게. 근데 거기에 페이백을 20% 해준다는 거는 페이백이 다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인페이가 지금 질 수 없으니까 뛰어들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물론 조건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건 이게 전체 손실이니까 이거에다가 3천억을 지금 300억에 3천억을 쏟아붓고 올해 전략사업 부문에서 6천억의 손실이 예상이 돼요. 한마디로 라인도 지금은 미래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영업 손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200억, 400억 분기입니다. 600억, 1000억, 1200억 분기의 손실이 올 지금 라인. 한 분기예요. 누적도 아니네 이거. 지금 1200억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6천억 예상하는 거 보니까 한 분기당 1500억 손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치킨 게임에 들어갔어요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당연히 네이버하면 항상 카카오하고 비교하니까 뭐 어쨌든 됐건 매출은 늘어나지만은 아까 저런 게 연결로 들어오면 연결 실적이니까 훅 꺼지고 있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12가 교체된다. 따라서 네이버는 굉장히 지금 라인마저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길 때까지는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얻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만. 아니 우리의 저렴한 생각으로는 이건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왜 물음표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 여기서 참 세상 시장이 어렵죠. 이게 왜? 이거 더 갈 기세 요즘 더 갈 기세. 왜 그럴까? 일단 네이버의 매출을 봅시다. 그 옛날에 제가 한번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는데 야 네이버 봐라. 뭐 앞으로 검색하는 건 뭐 그게 뭐 얼마나 늘겠냐. 그쪽 광고가 뭐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니. 라인 요즘에 뭐 그렇다는데 결론이 뭐가 나겠니. 그러니까 잘해야 쇼핑하고 뭐 웹툰인데 차라리 웹툰을 글로벌하게 밀면은 내가 네이버를 투자하고 싶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게 있겠니.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거든요. 아 이거 말고 좀 더 내가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고 형들이 역량이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봤더니 있지. 코어 역량. 검색 메인 뭐 그거야 뭐 아까 나온 거니까 아까 형 그거고 쇼핑
잘 모르겠네. 네이버 페이? 잘 모르겠어. 잘 넘어가고 콘텐츠 밴드 코노미?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웹툰. 그래요. 아예 웹툰을 글로벌하게 밀까? 콘텐츠 몰빵해서 웹툰을 글로벌하게 민다. 우리 조석형이 월드와이드한 세계 스타가 돼서 싸이 형과 함께 나가서 그 그래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뽀뽀 한번 해준다. 괜찮아. 차라리 그러든가. 야, 차라리 그런 비전을 세웠으면 난 네이버를 살게. 기억나십니까? 그 농담처럼 얘기한 게 알고 보니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이버 광고 뭐 요즘에 뭐 검색 그런 거 뭐 당연히 안 좋겠죠. 누구나 알아. 라인 그런 게 안 좋은 거 누구나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 농담처럼 뭐 이런 거나 밀어주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요거와 요게 미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게 농담도 다시 한번 살펴봤어야 되는데 농담인 줄 알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요건 네이버 쇼핑, 요거는 네이버 페이, 요거는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자, 요 세 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페이입니다. 네이버 페이는 심지어 분사를 해서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뭐 상장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나 본데 미래에셋이 네이버 페이에 얼마를 넣었냐면 5천억을 넣었어요. 이것도 지분율이 나오진 않았는데 대충 20에서 30% 지분율 예상하거든요. 그럼 이게 5배면은 네이버 페이만 지금 2조에서 3조 사이의 가격을 지금 받은 거잖아.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네이버 페이에 5천억을 넣어서 20-30%밖에 지분을 못 받으니까 이것만 해도 2-3조를 지금 인정해 준 거거든? 야, 그럼 네이버 페이를 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넣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 들어서 봤더니 있었죠. 이거 아셨습니까? 2019년도 상반기 온라인 쇼핑 결제액이거든요. 1위가 어디예요? 네이버 쇼핑이야. 2위가 옥션 G마켓, 3위가 쿠팡. 물론 늘어난 건 쿠팡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야, 네이버 쇼핑도 G마켓을 이겼네? 상반기에 결제액 기준으로. 별다른 뭐가 없으면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이 쿠팡도 아니고 이마트도 아니고 옥션도 아니고 네이버야. 그리고 경쟁 기업과 달리 네이버 전거래 상부문 매출액은 사실상 원가 부담이 없는 광고 수익이다. 비용 드는 게 없이 광고 수익이니까 수익률도 짱짱하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분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인터넷 쇼핑형 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게다가 여기는 검색 기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쇼핑 플랫폼, 한마디로 쿠팡, 이베이, 11번가는 인터넷 쇼핑 기업이라서 셋이 머리 박터지게 싸우는데 네이버 쇼핑은 이쪽과 싸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 검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다른 유니크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의 경쟁은 이쪽보다는 차라리 카카오톡에 페이지 붙은 거 거기하고 비슷한 느낌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보니까 국내 모바일 쇼핑 선호앱 순위가 쿠팡과 네이버가 어느새 쌍두마차가 됐어. 야, 저게 저렇게 됐어? 야, 잠깐만. 이마트나 G마켓이 아니고 둘이 쌍두마차가 된 거야? 나는 몰랐네. 저는 뭐 이쪽을 안 사용해서 그런지 그리고 나서 문득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우리가 쿠팡을 얼마로 계산했더라? 보통 시가총 얘기할 때 10조 얘기하거든요? 야,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이 분사된 것도 아니고 네이버 안에 있어요. 그럼 네이버 시가총액이 지금 18조야. 근데 라인 지분 가치는 7조니까 이거를 지분 70%에서 빼면은 네이버 시가총액은 13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안에 네이버 쇼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쇼핑만 있는 것도 아니라 검색이 있고 쇼핑이 있고 핀테크 있고 아까 웹툰 같은 게 있는데 검색이 제일 클 테고 그 다음에 쇼핑이 13조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야, 쿠팡이 10조라며. 그럼 이게 얼마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갑자기 쿠팡이 버블일 수 있는데 네이버가 거기에 비하면 이게 물음표 하는 거야. 갑자기 네이버 쇼핑이 저 정도 크기가 돼서 실제로 만약에 쌍두마차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네이버 페이가 국내 전자리 상거래 점유율이 14%거든요. 근데 만약에 쇼핑의 승자가 네이버가 된다. 인터넷 쇼핑의 승자까지 아니더라도 빅3 아니면 빅2에 들어가는 승자가 되면은 거기에서 사용해서 얘네들은 저 전략을 써요. 포인트 전략. 포인트를 몇 점까지 쌓게 해주냐, 네이버 포인트 뭐 이런 걸 전략을 쓰는데 페이가 지금 14%인데 만약에 얘네가 쇼핑에서 승자가 된다면 이게 늘어날 확률이 많을까? 줄어들 확률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생각보다 늘 수 있겠네? 가능성이지만 킹능성이지만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안 됩니다. 카카오페이에 안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선물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은 안 되는데 일단 삼성페이하고 엇비슷한데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페이가 과연 이렇게 쌍두마차로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이버페이에 들어간 입장에서. 자, 그래서 네이버페이가 갑자기 저 정도의 어떤 인정을 받는 페이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고 나서 멀리서 쳐다보니까 야, 이거는 잠깐만 누가 하던 거잖아.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이버의 어떤 전략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너무 똑같아.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뭐 알리바바잖아. 알리바바가 얘네는 쇼핑 이걸로 시작해서 결제로 가서 금융으로 갔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하나 더 있죠. 검색.
검색에서 쇼핑에서 지금 결제, 네이버 페이 같은 거 지금 분사한다 그러는 거죠. 이거 분사한다면 야 금융이 없잖아 형. 없긴 없어. 아까 전에 여기 처음에 어디하고 손을 잡았다고? 미래에셋대우하고 사실상 전략적 제휴관계잖아요. 지분 5천억을 서로 배분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쪽 가겠죠. 여기하고 손을 괜히 잡은 게 아니겠지. 일로 가겠지. 그러면 알리바바가 성장한 거하고 똑같이 지금 알리페이가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알리바바 뭐 본체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똑같은 발음. 오, 전략이 이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죠. 거의 똑같은 업체가 하나 더 있죠. 이 업체는 검색 대신에 메신저죠. 여기서 요로 가고 카카오는 요로 가고 요로 가고 요로 가. 그래서 네이버하고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사업 구조가 머리박치기 하고 있어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사업 구조를 보면은 요거만 다르고 요 뒤는 거의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점프.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좋아. 그럴 수 있지. 야, 네이버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검색을 통해서 자 쇼핑으로 가고 결제로 금융으로 하니까 네이버가 이쪽에 핀테크 쪽에 알리바바랑 비슷하게 꿈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검색 이게 지금 이거 아니냐. 야 네이버 구글하고 해서 검색이 이거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식이 올라가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좀 올라갈 수 있지. 뭐 적당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꿈과 희망이 넘치다 못해서 폭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믿거나 말거나 그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웹툰을 글로벌하게 밀어주면 내가 네이버를 산다 얘들아. 하지만 뭐 그건 아니지 않겠니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때 농담은 잠깐만. 그때 샀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그때 샀어야 돼. 이말년형이나 조석형을 밀어주면 내가 네이버를 사겠다 이런 말을 괜히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말할 게 아니라 샀어야 됐어. 그게 입이 문제야. 입이 방정. 한마디라도 할 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이버 웹툰의 주식 가치가 요즘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말년이 형 미안해. 내가 조석형을 믿었어야 되는데 주식 가치가 지금 네이버 웹툰만 따로 띄워서 회사를 분사한단 말을 하는데 5조를 넘어가지. 이거 지금 희망사항입니다. 1조에서 2조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희망사항. 5조를 넘어가지 않냐. 이런 우리가 보기엔 뭐 말도 안 되는 믿거나 말거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 도대체 왜? 네이버 웹툰 보면은 잠깐 봐봐. 지금 실적이 영업 매출이 700억에 영업 손실이 500억 나는데 무슨 5조요 지금. 이거 1조 아니요? 메리초정금은 K2빈주권 2조 잘해야 2조지 무슨 5조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계산했고 얘기는 이렇게 계산해서 미래에셋 대우가 보기에는 3조다. 그러니까 1조도 있고 2조도 있고 3조도 있고 5조도 있어요. 4조가 없네. 저는 4조 하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거야 돈을 벌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왜? 뭐 당연히 뭐 이거야. 저런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웹툰 시장이 뭐 커지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1조 원을 넘겠구나. 뭐 이렇게 커지겠구나. 근데 뭐 이 정도 커져서 뭐 이게 뭐 5조가 될 만한 건가? 뭐 당연히 커지겠지. 뭐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1조 원 돌파해서 so what? 뭐 이런 생각을 했어. so what? 뭐 이거 좀 이 정도 커진 걸로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봅시다. 매출 증가도 봤어요. 네이버 웹툰이 뭐 그래 당연히 매출 증가했으니까 저런 뷰가 나오겠지 하다가 이렇게 떴어. 전년비 58% 뭐 좀 잘 팔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들어서 글을 다시 한번 잘 눈을 이렇게 뜨고 잘 읽어보니 이런 단어가 보여요. 해외 확장. 이게 잠깐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설마 이게 글로벌하게 통하면은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는 막말을 했었는데 진짜 글로벌하게 통하는 건가? 우리 말년이 형 글로벌로 가시나? 그러셔서 가신 건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이거 단어를 보면서 에이 설마 하고 알아봤습니다. 조금 알아봤는데 그때서야 제가 모르던 게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난 몰랐네. 웹툰은 세계에서 한국이 종주국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웹툰은 한국이 사실상 창조한 종주국이에요. 여기 나오죠.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저 몰랐어요. 이거 아셨어요? 나 당연히 웹툰은 거의 전 세계에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있는 거 아니요? 이게 없는 나라도 있었어? 웹툰은 한국이 사실상 종주국인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이고 기존 종이 만화책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전된 시장이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세대와 만날 새로운 컨텐츠 비즈니스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킹왕짱이다. 그래? 당연한 거였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가 킹왕짱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그때서야 조금 더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킹왕짱이길래. 이게 네이버 웹툰이거든요. 아까 네이버 웹툰 그 사업체 이렇게 별로 매출액이 변화가 없었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175%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안 보던 웹툰을 2개 보던 3개 보던 게 아닐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와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셨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자마자 약간 19년이에요. 19년. 이게 사실상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 요 앞은 뭐 이제 뭐 런칭 같은 거니까. 잠깐만. 야,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설마 1등은 아니겠지. 저기서 그걸 몇 위 정도 하길래 저렇게 매출액이 늘었을까 하고 보니까 미국입니다. US 1등이네? 야, 미국 메이저 코믹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인이 1등이요? 네이버 웹툰이죠. 1등이야? 일본에서도 1등이네? 없던 시장이죠. 없던 시장. 참고로 이건 어딘지 아십니까? 2등을? 2등도 우리나라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죠. 2등도 2등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잠깐만, 눈 비비고 다시 봤죠. 이게 미친 건가 싶어서. 그리고 보니까 야, 딴 나라도 있어요. 이 레포트에. 딴 나라 보니까 대만 1등, 태국 1등, 인도네시아 1등. 야, 잠깐만. 야, 농담처럼 뭐 글로벌하게 가면은 내가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농담이 아니었네. 아, 웹툰이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런 거였어요? 와, 이게 믿거나 말거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밀 덕후를 낚았다. K 웹툰의 진격이다 그러면서 만화 시장 자체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는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의 3배고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의 몇 배래더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국가별 만화 사업 규모 자체는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있거든. 미국도 여기 있고 이게 몇 배니? 야, 10배는 되겠는데 10배? 만화 산업 자체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의 웹툰의 지금 디지털 만화가 디지털화되는 비중과 한국이 디지털화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본 만화 시장의 디지털 비중이 불과 16%예요. 야, 저렇게 만화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인데 전체 만화 시장의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본 늘지 못하고 있죠. 옆으로 갔어요. 물론 이게 엔화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전혀 옆으로 가고 있고 디지털 비중도 이거 2019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18년이면 여기고 아직 여기도 아니에요. 15% 조금 넘는 뭐 16% 정도 수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냐? 디지털 비중이 50%입니다. 대단한 나라야. 일본은 이제 16%도 가까스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웹툰의 비중이 디지털 비중이 50%예요. 그리고 일본은 만화시장이 옆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는 이게 웹툰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럼 미국은 세계 만화시장 2위 미국은 이 나라는 이런 거에서는 희한하게 10%입니다. 지금 여기잖아. 여기 10%야. 10%. 만화의 90%가 디지털화가 안 됐네. 이 나라는 만화 시장도 뭐 별로 뭐 증가하는 것 같지 않고. 자, 그럼 앞으로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오르겠죠. 당연히 얘들도 오를 거 아니야. 영원히 10%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일본 시장을 조금 더 보면 일본 모바일 만화 어플리케이션 매출 규모입니다. 1위가 어디라고요? 네이버입니다. 라인. 일본 모바일 만화 웹툰 매출액 규모 1위가 라인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린 게 다 일로 들어가서 일본으로 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 애들도 여기다 그래요. 2위가 어디예요? 피코마.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서 해먹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라인이 망가점일 57%, 피코마는 15%, 뭐 나머지 없는 거죠. 우리 둘이 합쳐서 7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일본 웹툰 시장의 70%를 먹고 있는데 카카오 재팬의 피코마가 2위 사업자. 코미코도 우리나라 거야? 코미코까지 1, 2, 4위까지 NHN 그래 그러네요. 와,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피코마도 이렇게 매출이 좀 쭉쭉쭉쭉 올라오고 이 매출이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일본도 웹툰 시장이 점점 지금의 16%지만 커지겠죠. 당연히 뭐 30%, 40%, 50%까지 가겠지. 우리 뒤를 따라 50%까지는 모르겠지만 30%, 40%까지 충분히 커질 텐데 걔네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아직 커지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1, 2, 2위, 4위를 하고 있다면 얘네가 퍼센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과연 그 비중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저런 웹툰 같은 걸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제가 100번 정도 얘기 들었고 옛날에 컴퓨터에서 봤지만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보고 이제는 자동차에서 볼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더하기가 되면은 당연히 콘텐츠 시장의 가치는 더 커질 텐데 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 그러고 보면은 모바일 웹이나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게임 쪽인데 가장 많이 증가한 거는 엔터테인먼트예요. 게임은 뭐 증가하긴 했는데 거기서 거기고 유틸리티나 생활, 뭐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서비스,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다 증가를 안 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왜 보냐면은 놀기 위해서 본다는 거. 어렵고 딱딱하고 이런 축하홀드에서 경제로 뭐가 오르네 뭐가 내리네 이러면 잘 안 보더라도 누가 웃기고 떠든 거 얘기를 하면은 많이 오르는 거죠. 상황이 이래. 자, 그런데다가 믿거나 말거나 국내 웹툰 평균 소비 시간이 동영상의 73%. 와, 진짜냐? 와, 올해도 본다. 올해도 봐. 와, 무려 70%까지 따라왔어요. 동영상 시장이. 한 번 보면 계속 본다는 거죠. 게다가 웹툰은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나 안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최대 장점이 있어요. 웹툰의 최대 장점이 뭘까? 동영상하고 다르게 이게 즉각 나옵니다.
여러분들 슈카월드 한 번 볼 때마다 100원씩 결제하세요 뿌 그러면은 돌이 날라오겠죠. 아니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그걸 유료를 넣고 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하고 안 보겠지만 우리 조석 형님이나 말년이 형님이 그린 거 한 번 볼 때마다 뭐 100원 페이 차지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차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차지를 해야지. 왜냐면은 그 작가들이 엄청 노력해서 지적재산권이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웹툰을 볼 때 우리가 돈을 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없었어요. 웹툰 시장은 수익화에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에요. 나머지 이런 시장들은 수익화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 웹툰은 수익화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도 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국내 이용자 수인데 당연히 유튜브가 1등이고요. 저는 2등이 멜론일 줄 알았어요. 국내 이용자, 월간 이용자가 많은 게 1등은 당연히 유튜브고 2등이 멜론일 줄 알았거든? 2등인데 만화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이미 멜론을 넘었습니다. 이미 음악을 넘었어요. 카카오 페이지도 거의 멜론을 넘었죠 지금.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한마디로 웹툰이 음악을 넘었어요. 이미 넘었어. 물론 넷플릭스는 저 뒤에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웹툰을 보는데 많이 쓰고 있고 미국 시장이 아까 어떻게 돼 있다고 근데? 미국 인쇄 디지털 만화 시장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했다는 웹툰을 들고 미국 시장에 빠샤하고 들어가 보니까 2018년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 맛을 안 거죠. 이제 미국 분들도 야 웹툰의 요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수익화를 시작한 다음에 지금 뭐 레버뉴가 잠깐만 요런 게 있었네라는 걸 미국에 지금 알려준 느낌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이게 18년 10월 1년이 안 된 거야. 올해입니다. 올해 미국에 시작했더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갖고 왔어요. 도대체 어떤 만화가 그 나라의 1등을 하나. 부러워서 부럽다기보다는 대단해서 모셔봤습니다. 자 태국 라인 웹툰 1위가 누나 잠깐만 우리 야옹이 누님의 여신강님이 태국 1등입니다. 지금 태국 웹툰 1등. 2등은 뭐 저거고요. 이제 3등은 이건데요. 4등은 외몽지상주의. 우리 태준 형님의 외몽지상주의가 4등이고 2, 3등은 그겁니다. 잠깐만 우리 야옹이 누님 아시죠? 어떤 누님이신지. 자, 이 누님 그 야옹 누님이십니다. 이거 그린 분이잖아요. 자, 이거 지금 1등이에요. 2등은 아주 좋은 판타지 그 만화인데 이거 훌륭한 만화죠. 뭐 플루투스라는 분이 그린 뭐 이런 훌륭한 만화입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 여신강님이 태국에서 1등. 대만은 잠깐만 누나 돈 좀 버는 건가? 여신강님이 와 태준이 형도 외모지상주의가 1, 2등이. 3등은 무슨 뭐 천성이 공주 뭐 공주님 나오시나 보죠. 야 이게 아까 그게 그분 아닌가? 플루토스? 한국 작가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웹툰을 거기에 올린 게 아니라 걔네들이 거기다가 웹툰을 올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또 다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세가 네이버 컨텐츠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미국 진출한 겁니다. 글로벌 진출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얘네야 뭐 카카오 페이지는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도 우리가 보는 거에서 국내에서만 멈췄다면은 한 50%까지 가면은 거의 풀로 찬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해외로 가는 순간에 요렇게 점프를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해외에 먹히나? 잠깐만. 거대한 의문이 드는 거야. 정말 웹툰이라는 게 한국이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 야옹이 누님이 미국에 가서 그림을 그려주고 여신이 강림을 하셨더니 갓데스님이 되셨나라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 시장을 창조하면서 이게 여신이 강림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되는 것인가. 우리 말년이 형이 드디어 글로벌하게 돼서 조석현님하고 손잡고 빌보드 차트 뭐 이런 거 발표할 때 옆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시대가 오는 건가. 예전까지는 상상이었는데 야 이게 진짜 되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페이지 상장 얘기 있거든요. 상장하려고 그랬더니 기업 가치가 4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는 라인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는 거고 네이버 웹툰만 뺀 거고 카카오 페이지도 뺐더니 지금 4조 원 웹툰 웹소설 뭐 종합 컨텐츠 뭐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4조 원이래. 이거 어떻게 4조 원이 돼? 그랬더니 가파른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야 거기다 소설도 많이 쓰신다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웹툰 같은 거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오르겠네. 올라봐요.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글로벌이 통해? 이게 진짜 통해? 이게 물음표인데 진짜 통한다면은 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네이버 웹툰도 1조냐 2조냐 3조냐 4조냐 5조 7천억까지 심지어 1조라는 쪽도 있고 5조 7천억짜리라는 쪽도 있고. 왜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냐? 당연히 어디까지 성공할지가 지금 물음표잖아. 국내로만 본다면
하면은 뭐 1조 될래나 잘 모르겠어요. 1조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저런 나라에서 지금 시장 압도적인 1인데 쭉 간다면 5.7조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어린 꿈을 품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의 행복 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네이버 주가가 당연히 검색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가다가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이버 이거 검색 이건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잠깐만 이건데 이게 잠깐 네이버 웹툰이 여신 강림이 정말 강림을 하시나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어 보이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50% 오른 겁니다. 11만원에서 16만원 갔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카카오 지금 페이지 상장 얘기 나오고 네이버 페이지 지금 5천억 투자 얘기 나오면서 카카오도 니들이 뭐 이제 없지 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그쪽이 새로운 뉴필드인가 게임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게다가 당연히 똑똑한 분들이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노를 어떻게 짓냐?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은 2차 창작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웹툰에 같은 거에 가장 큰 무서운 거는 이게 오리지널 콘텐츠잖아요. 만든 거거든. 뭐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니까 그거에다가 뭐를 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몇 배를 더할 수 있냐 봤더니 평균적으로 더 10배? 8배 정도를 더하는 거. 이 비율은 여기인데 파란색 8배에서 9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다면은 만화가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다면 영화를 붙일 수도 있고 굿즈를 붙일 수도 있고 뭐를 붙일 수도 있고 마치 옛날에 반지의 제왕이 영국에서 엄청 대박을 낸 거나 해리포터가 대박을 낸 것처럼 2차 창작을 할 수 있어서 평균 9배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갖고 있던 네이버 웹툰이 저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우리가 되나 본데 하니까 뭐를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 만들죠. 8배라더라 얘들아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니? 우리가 그걸 팔면은 100만원이지만 그거에다가 뭘 더해 파니까 8배라더라 얘들아 10배까지 된댄다 뿌 빨리 만들자. 스튜디오 네이버 헬패스 8배를 먹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한 배 먹어서 어디 뭐 간에 기별이나 오니? 물론 당연히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똑같죠. 어디가 똑같아요? 얘들도 똑같죠. 카카오도 영화사 만든 다음에 지금 뭐 공장 만든 제작사 신세계 만든 제작사를 샀어요. 인수했어요. 2019년 9월 최신 뉴스입니다. 이거 왜 인수했겠어요? 8배잖아 8배. 뭐 하면 8배래. 해리포터 하나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해리포터 같은 게 터졌어. 태국에 테리포터가 터졌다. 태국에 갔더니 뭐 순식간에 태국 국민기업 되는 거죠. 만약에 터지면 인도네시아 인리포터 터져봐.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이야? 여기 3억이에요 3억 인도네시아 인구. 이거 터지면 이거 우리나라가 오리지널 콘텐츠니까 저작권이 걸리긴 뭘 걸려.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거 터지면 이거 3억이 본다는데 뭐 인도 터져 뭐 미국 터져. 지금 미국에 마블이 터져갖고 디즈니가 마블 사는데 얼마 썼어요? 80조 폭스를 80조 주고 샀잖아. 행복 회로를 마구 돌리면서 우리도 뭔가 8배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가장 수혜를 봤던 분이 우리 호민 형 건물주 여러분도 웹툰 그리십시오. 자,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우리 호민 형님이 될 수 있어요. 자, 건물주가 한남동 건물주가 이제 공식 신문에 나온 거니까 참고로 웹툰 시장의 그 성장으로 지금 제가 살짝 가서 봤는데 정말 그리면은 얼마나 되냐. 네이버 웹툰에 여러분이 그린 게 오른다. 그럼 평균적으로 2억을 번답니다. 네이버 웹툰에 올라갈 정도가 되면 신인으로만 올려도 1억이래요. 자 이렇게 이쪽만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부터 웹툰을 그려야겠어요 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그런데 이쪽도 보세요. 이쪽을 보면은 하루 평균 11시간 주중 평균 5.7일이니까 거의 주 6일 근무에 11시간 창작 활동을 하고요. 연평균 수익 67%가 3천만원 미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네이버 웹툰에 올릴 수 있으면은 평균 2억 2천에 신인도 1억인데 못 올리면 67%가 3천만원 이하의 11시간 활동 주 6일입니다. 여기와 여기가 온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웹툰 시장이 저렇게 지금 글로벌에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작품 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요것도 있었어요. 그 모바일이나 이런 웹툰이 있기 전에는 만화는 여기서 나오지만은 그 일본 만화도 마찬가지고 활자화된 만화는 서브컬처였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주된 그 메인스트림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사양 산업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아싸들만 보는 뭐 그런 느낌? 약간 덕후들만 보는 뭐 그런 느낌? 그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만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일본 시장도 아까 봤지만 발전이 없잖아요. 증가가 없었어. 이렇게 미국 시장도 만화 시장에 증가가 없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줄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쭉 줄었다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처럼 늘었다가 줄은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글로벌하게 보니까 인터넷 유통이란 걸 통해서 갑자기 웹툰이 되면서 전 국민이 보는 웹툰이 등장을 하고 이게 뭔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면서 드디어 웹툰 작가 형들의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영화화도 되고 무슨 웹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나라가 남들보다 한 발 빨리 갔죠. 전 국민이 아는 분들이 탄생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 요게 잘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시장이 있어요. 뭐냐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죠. 음원 플랫폼이 겪었던 어떤 전쟁? 음원 플랫폼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뒤로 가면은 지금 웹툰이 겪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겪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음원 플랫폼이 굉장히 돈이 되고 가치가 있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5년 전으로 돌아보면은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할 때 5년도 아닙니다. 3년 전에 1.8조에 인수했거든. 카카오가 멜론을 로엔 엔터테인먼트 1.8조인데 이게 그때 미친듯이 비싼 가격이라고 말이 많았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불과 1.8조에 인수했는데 이때 이거를 1.8조에 산다니까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몇 년 전이 아닙니다. 3년 전 1.8조 산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거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먹다 체한다. 너무 비싸게 샀다. 지금 그렇게 사서 어떻게 이거를 돈을 그걸 하겠네. 1.8조입니다. 1.8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뭐냐 싶은데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비싸게 산 게 맞았던 게 지금 뭐 SIHA 외국계 사모펀드라는 데가 어피너티입니다. 어피너티. 외국계 사모펀드 예전에 얘기했던 어피너티라는 사모펀드가 로엔을 인수를 해요. 얼마 인수를 했냐면은 믿거나 말거나 2659억에 로엔을 인수합니다. 2013년에.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음원 시장 1위도 평가가 260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죠. 2016년 인수 3년 만에 얼마에 팔았냐면은 1조 8천억에 판 거거든요. 중간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1조 8천억에 판 거죠. 얼마를 버든 거야 이게. 2600억 넣어서 1조 2천억을 벌었으니까 3년 만에 4배에 난 4배. 불과 3년 뒤에 멜론이 어떻게 뛸지를 예상을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야 1조 8천억에 산 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야 3년 전에 3천억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1.8조에 사냐. 너무 비싸다. 아무리 좋은 기업에게도 너무 비싸게 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때 3천억은 2013년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죠. 이거는 계산을 잘못했고 불과 3년 뒤에 1.8조에 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여기 지금 멜론 산다 그러면 얼마일까? 이거에 비해서 최소 2배, 3배는 되지 않을까? 2배는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여기다가 없던 시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2010년, 2011년 여기 시작된 거거든요. 5년, 6년 요 언저리 시작된 거니까 8천억, 1조, 1,700억 관계 지금 딱 디지털 음원 시장이 커지는 거 비슷하게 웹툰 시장이 꼭 경계에서 딱 서 있는 게 아닌가. 글로벌하게는 우리나라는 조금 먼저 왔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지금 멜론을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점유율 60% 이상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요즘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CJ까지 이쪽에 들어와서 뭐 멜론하고 싸우려고 KT, CJ, U+ 지금 전부 손잡고 뛰어들어 지니뮤직 만들어서 뭐 어떻게 싸워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멜론 천하죠. 자 그리고 요거를 딱 보면 글로벌 레코드 시장이거든요. 음원 시장이 이렇게 아까도 똑같죠. 만화하고 이렇게 빠졌어요. 사실상 죽어가는 시장이었는데 왜냐면은 디지털화가 되면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보다 전체 시장 규모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레코드 이 판을 LP판을 팔던 때는 오히려 시장이 크고 좋았는데 디지털화가 되면은 내려갑니다. LP판을 안 사니까 안 사고 요번 다 공짜로 듣잖아요. 공짜로 듣던지 오히려 뭐 불법 복제 이런 게 늘어나면서 시장이 죽었어요. 그랬다가 스트리밍 시장이 커지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글로벌 이 레코드 시장인데 웹툰은 음반 시장으로 치면은 요 빨간색의 역할을 웹툰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음악 스트리밍을 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던 거를 지금까지 활자로 봤는데 그거를 웹툰이란 걸로 이걸로 보게 만들면은 요 빨간색의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봤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멜론보다 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커졌으니까 실제로 그런 기운이 살짝 보이고 있죠. 디지털 다운로드에서 나오는 거는 뭐 별다른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스트리밍 같은 거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요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미국에 우리가 웹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차트 요런 느낌이 2년 전, 3년 전, 4년 전도 아닌 2019년 1월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따끈따끈하다.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진출해서 수익화를 실현하면서 올라가는
과연 점령을 하고 20% 30% 40%까지 갈 수 있을까? 요것도 물론 굉장히 그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음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멜론을 왜 샀냐? 사실은 컨닝이 가능했어요. 뭐가 컨닝이 가능했냐면은 카카오가 멜론을 살 때 1.8조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옆에 보면은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벤치마크하는 기업이 텐센트잖아요. 텐센트가 중국 최대 온라인 음원 플랫폼 기업입니다. 텐센트를 많이 따라했잖아. 페이지도 만들고 QQ 메신저도 만들고 거기다 모든 걸 붙여서 메신저의 어떤 규모의 경제학을 만들겠다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 벤치마크하는 거 좋은 전략이니까 텐센트 뮤직이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인가 2006년부터 얘네 최대였거든. 이걸 보니까 음원이 될 것 같으니까 카카오가 거의 벤치마크해서 멜론을 산 겁니다. 얘네는 압도적이에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똑같이 하긴 우리도 60%보다 멜론이 텐센트 뮤직이 65%. 뭐가 뭐를 베꼈다는 말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꿈과 희망을 가진 배가 출발을 하죠. 일본 만화시장 디지털 비중 16%, 미국 10%, 우리나라 50%. 얘네도 당연히 비중이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요 파란색에서 월드 베스트다. 지금 우리나라가 요 파란색 웹툰 시장을 개발했으니까 이걸 타고 올라가면은 쭉쭉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주가는 과연 날아갈까? 위에는 네이버가 아래 카카오고 날아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짠가 이게? 이게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네이버는 네이버 본체 검색 기능 자체는 뭐 우리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사자니 내가 네이버 검색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구글에 밀릴 것 같은데 사는 느낌이고 카카오도 이미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데 뭐가 근데 꿈을 꾸는 겁니다. 만약에 웹툰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만화 시장이 좋으니까 일본 만화 작가들이 힘을 모아서 뭐를 만들까? 재패니즈 웹툰 해서 JW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게 순식간에 네이버 웹툰 라인 웹툰을 물리치면서 이게 일본 랭킹 1위로 재패니즈 웹툰이 올라가면은 이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역시 아니구나. 이게 먼저는 들어갔지만은 뭐 먼저 들어갔다고 꼭 먹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하면서 이게 잠깐 재패니즈 JW에 밀렸습니까? 미국에서도 갑자기 어느 날 얘 좀 가겠네 하고 미국 시장 가자 했더니 뭐 디즈니가 이 웹툰 시장이 있습니까? 디즈니 웹툰 DW 출발합니다. DW 출발하고 애플 웹툰 AW 이제 출발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직 얘들이 출발은 안 했거든. 출발은 우리가 먼저 했잖아. 100m 출발은 먼저 했지만은 결승선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출발은 먼저 했다. 깃발을 올리고 뿌뿌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도 카카오도 이쪽으로 꿈과 희망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이 왜 오르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쪽인데 정리하자면은 당연히 여기죠. 네이버 지금 뭐 검색으로 구글하고 상대가 될까? 내가 봐도 너무 광고도 많고 앞으로 구글에 밀릴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쪽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긍정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전망들이 잠깐만 네이버 쇼핑이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네 올라간가? 뭐 그러면서 웹툰이 글로벌하게 가나? 똑같은 거죠. 카카오도 거의 비슷하니까 사업거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서 요즘 애널리스트 형들 레포트 보면은 뭐라고 긍정적인 표현, 제 저렴한 표현으로는 저도 약을 팔잖아요. 뭐라고 행복회로를 돌리냐면은 지금 네이버를 사거나 지금 카카오를 사시면은 아직 분사를 안 한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을 한꺼번에 사는 겁니다. 뿌뿌 이렇게 약을 파는 겁니다. 안에 보시면은 네이버 사과가 약간 맛이 좀 이 시꺼머리 죽죽한 것이 별로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은 뽀샤시한 애들 조금 있으면 형 얘네 만약에 떼어서 IPO 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사야 돼 형. 그쵸? 조금 있으면 얘만 파는데 지금 사시면 반짝반짝한 애들 두세씩 같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시면은 요 뽀샤시한 애들 2명 껴드립니다. 1+2 쇼핑도 있죠. 1+3 반질반질한 애들. 물론 녹색이 좀 커요. 녹색이 이만한데 조금 좀 맛이 좀 간 거 아닌가 싶은 게 이만하긴 한데 뭐 어쨌건 있긴 있으니까 뭐 이걸로 1+3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있다가 얘네가 분사를 해버리면은 가치가 또 얘네들은 따로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따로 가면은 이렇게밖에 못 사잖아요. 자, 지금 저렴하게 할 때 사면은 번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괜찮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약을 이런 식으로 파는 글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 글을 보면은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자, 충분해 보이십니까? 이게 요즘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로 올리는 물론 그렇다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과 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는 우리나라 회사지만 지분은 59.1% 60%가 그 외국인 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와 내 거는 어딨냐?
기타 여기 있네요. 9.8%. 이건 자기 주식이니까 네이버가 스스로 산 거고, 이건 펀드고, 이건 국민연금, 이것도 내 거라고 할 수 있나? 여기는 이제 대주주고, 너와 나는 9.8%를 전 진짜 몰랐네. 이게 처음에 말이 되나 싶었어요. 이 말이.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이다. 한국 땅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왔고 한국에서 개발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그거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진짜 국뽕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100m 출발을 먼저 했잖아. 끝까지 들어온다고는 안 했지만은 남들 안 뛸 때 이게 출발을 한 거죠. 한 2m 정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98m 남았지만 나는 100m를 17초에 뛰지만은 먼저 출발을 했고 100m에 10초, 11초 뛰는 분들은 아직 신발끈을 못 묶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뛰기 전에 최대한 많이 가면은 어쨌건 뭐 조금이라도 뭐가 나야. 아직 뛰기 전에 한 20m 뛰면은 야 나도 20-30m 앞에 있으면은 뭐 칼로리 수영하고도 어떻게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뛰었을 때 남들이 눈치채면, 아니면은 내가 여기까지 온 거를 팔든가, 형 나는 20m 먼저 와 있어요, 싸게 드릴게요, 8조 10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죠. 20m 먼저 간 거를 팔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마지막으로 저 뭐냐, 그 여러분들 그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를 사실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딴 거라는데 이거는 광고 겸 사기 방지인데, 그 제 이름 비슷하게 슈카월드 비슷하게 해서 제 얼굴하고 주식 리딩해 드립니다 이렇게 뭐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종목을 쓰시면은 슈카월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단돈 몇만 원에 리딩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이거 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있대요. 여기다가 이거 뭐 공식 슈카월드에서 제 얼굴 이렇게 비슷한 거 넣고 주식 리딩해 드립니다 뭐 월에 얼마 뭐 해서 이렇게 전화하면은 뭐 이렇게 돈 받고 주식 리딩 해드린다가 있다는데, 제가 봤죠. 꿈과 희망으로 일단 사이비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리딩을 잘했으면은 여기 안 있었죠. 여기 안 있고 당연히 내가 내 돈으로 했지. 씨, 내가 여기서 지금 회사 잘렸다고 눈물을 칙칙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상한 약을 팔면서 100m를 20m 먼저 뛰는 게 됐네, 뭐 우리나라 웹툰이 먼저 뛰었으니까 나중에 돈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네이버가 갈지 안 갈지 물음표를 띄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리딩하면은 그 다음날 이게 끊기겠죠. 슈카 형이 그걸 잘했으면은 여기서 방송을 안 하고 내 집에서 내가 혼자 해서 떼부자가 됐겠지, 이걸 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누가 리딩해주고 전화번호를 넣고 돈을 얼마 넣어주세요 하는 거에 해봐야 당연히 제가 아니겠죠. 제가 못한다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니까 그 이런 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야? 이거 제 사진도 붙여놨더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거에 절대 속지 마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와우 클래식 대기하러 가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